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서한을 네. SNS에 공개를 하면서 예. 좀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외교 문서의 원문을 예. 그리고 상대방 외교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 서한을 SNS에 먼저 공개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뭐 결례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례죠. 사실 외교 문서고 국가 수반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인데 먼저 상대방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오케이 했었을 때 그걸 대중들에게 오픈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네. 본인의 그것도 무슨 어떤 뭐 공식적인 채널이기보다는 본인의 사적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건 굉장한 결례고요. 뭐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라서 네. 이 사람에게 결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는 뭐 체념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 혹시 맞습니다. 하실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국내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지금 지지부진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이 관세 협정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서한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니들도 준비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동맹국 중에서 최우방에 해당되는 뭐 일본이나 한국도 내가 이 정도로 옥죄니 다들 알아서 기어 이 메시지까지를 같이 던지는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본 것 같아요. 아, 국내 정치용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 관세 협상에 좀 참고해라 예. 이런 용으로 어쨌든 둘 다 보여주기 네, 식의 맞습니다. 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관세율 자체가 또 25% 지난 4월에 처음 매겨졌던 처음 이렇게 공개를 했던 그 관세율 그대로. 네. 그래서 근데 또 협상의 여지는 8월 1일까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이 부분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네. 가장 먼저 협상을 끝냈던 영국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국이 5월 8일 날 기본 합의를 가장 먼저 끝낸 국가다. 그리고 6월 16일 날 G7 정상회의에서 마지막 파이널 최종 타결까지 이제 예. 이르렀는데요. 이제 영국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가장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 예. 이제 그걸 먼저 좀 살펴보면서 네. 우리도 이제 조만간 다가올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패를 꺼내야 될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영국 입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기존에 트럼프는 27.5%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10%로 대폭 인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0%까지 인하하는 데는 무한정 인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만 대까지만 저율의 관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원래 영국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연간 10만 대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 이거는 결국 모든 자동차 수출 뭐랄까요 물량에 대해 네. 전부 관세를 인하해 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국으로서 얻은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으로서 얻는 부분이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영국이 얻어낸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가 조건부로 철폐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한 조건부라는 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회 수출 방지 협약이 그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원자재를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경로들이 확인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들 중에서 혹여나 영국을 거쳐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막아야 된다. 너희 영국이 우회 수출 경로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보증해야 되고 예. 확인시켜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영국산 항공우주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면제했습니다. 예. 이 관세 면제는 사실 미국에게 더 경쟁력을 갖춘 거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원래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라면서요. 그럼요. 네. 네. 여기에서 만든 엔진을 어떻게 보면 관세 없이 들여오는 거니까 미국의 항공 우주 산업은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도 혜택을 받는 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거해 드린 것들이 나름대로 영국이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 중에 영국이 얻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자동차 10만 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수출 물량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 항공기 엔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고 예. 그리고 이 영국은 그나마 이 정도 얻어낼 수 있었던 게 예. 영국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적자 보는 나라가 그럼 미국으로서 막 관세를 너네가 이만큼 올려 받아야 돼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폭적인 양보를 끊어내기도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적자 보는 나라가 이걸 뭐 얻어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미국이 이제부터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20% 관세 그동안 부과해 왔던 것을 예. 전면 철폐해라. 그리고 연간 13,000톤씩을 무관세로 무조건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서 연간 14억 리터를 무관세 수입하도록 이거를 또 이 조항에 넣고 에탄올은 뭐 공업 물질이니까 예. 여러 공업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수입을 했나 보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 구매해 주도록 예. 약속을 또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미국이 완전히 얻어간 거예요. 적자를 보는 나라에게 소고기를 더 많이 사게 했고 에탄올들 더 많이 사게 했고 항공기도 더 많이 사게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 이 협상은 영국은 뭘 얻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사실 미국이 온전히 더 얻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서도 미국이 크게 챙겨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영국의 여러 가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이 제약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OTT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더 허용해 줄 것을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은 사실 지금까지 영국에서 해외라고 해봤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네.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온전한 과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로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원거리에서 서버 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슬슬 억압해 왔는데 뭐 세금을 낸다든가 뭔가 응당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국은 크게 얻어낸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얻어낸 건 별로 없는 거고 미국이 오히려 많이 챙겨간 그런 협상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시아 쪽으로 또 와볼까요? 제가 하나 얘기 안 드린 게 예. 있어요. 바로 이번 영국 협상에서 또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게 주관점으로 봐야 될 것. 중국과의 관련된 내용이 영국의 무역 협상에 대거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근데 매번 박정희 교수님이 이런 관세 관련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뭐 미중 갈등을 얘기한다든지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군요. 네. 좀 설명을 몇 개 드려볼게요. 공급망 차원에서 특정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라라고 요구했고요. 네. 보안 및 생산 시설의 소유 구조 부분에서도 뭔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바란다. 이런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바란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었을 때 이쪽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 대부분은 결국 중국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신속한 미국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202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중국의
징예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네. 브리티시 스틸이라는 회사를 인수해 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달에 경영난을 이유로 이 제철소를 폐쇄합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자세히 한번 말씀 또 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이 여러 그 개념으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네. 뭐 그런데 이렇게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재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때 소재. 지금은 우리가 후기 철기 시대를 살고 있다. 후기 철기 시대는 진짜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삼국시대. 산업재의 대부분은 다 네. 철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기, 아직 철국. 철을 왜 후기라고 부르냐면 철을 사용하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된 거예요. 네. 예전에 우리 진짜 교과서에서 배우는 철기 시대의 청동기 다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 고도화되고 세련되고 정교하게 철을 잘 사용하는 문명권이 됐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후기의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지금도요. 철이라는 게 경제와 산업과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 싸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에 미국이 그 USS 스틸, 예, 그 부분이 뭐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런데 일각의 음모론자들은 네. 음모론자입니다. 예. 중국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여기저기 철강 회사들을 상당히 많이 인수했어요. 그거는 인수를 했는데 왜 그러지? 얘네가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철강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려는 건가? 이상하네.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철강이 풀리 생산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유휴시설이 있을 만큼 과잉 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네네. 이렇게 봐놨는데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이거 음모론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나름 아주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냐면 이 일각의 의견으로. 예. 네. 브리티시 스틸 같은 경우 네. 인수했잖아요. 징해 그룹이. 그리고 불과 딱 3년 반 만에 네. 폐쇄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네. 중국이 포스코를 인수한 다음에 폐쇄, 파산, 청산, 해산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량, 철이라는 네.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원자재를 다른 나라만 쳐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른 나라라는 게 지금 철강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서 철강을 사가고 있는데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중국 내부의 철강을 공급하는 단가와 해외 철강을 공급하는 단가를 달리만 해도 네.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바로 이게 음모론자들이 막 말하는 얘기들인데 네. 그런데 정작 미국이 네. 해외의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받기를 원하고 네. 니네 철강 회사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앞으로 이런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회사들을 중국이 인수하도록 놔둘 거야? 이런 것들에서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요 산업 부문에서 네. 중국이 좀 헤게모니를 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영국에 대해서도 그거를 요구했다. 이게 현실로 막 드러나서 지금 대대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예. 그럴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하는 움직임을 미국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미국은 전 세계 석유 패권을 가져가서 패권 국가가 된 것처럼 예. 석유와 똑같이 필요한 게 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그거 말고는 화웨이의 ICT 장비들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됐고 네. 그리고 런던 금융지구 근처에 중국 대사관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거 허용하지 말라. 이런 요구까지. 그러니까 핵심지 인근에 중국의 인프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물리적인 인프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통신 인프라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예.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확인받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뭐 대사관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거의 중국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완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아닌가
그걸 실행하라라는 요구를 좀 관철시키려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시아 쪽으로 좀 넘어와서 네. 가장 먼저 타결한 국가들 중에 베트남이 있는데 맞습니다. 베트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베트남은 지난 7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의 국가 수반이 예. 긴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질질 끌다가 야, 이거 통상 협상 이제 일주일 정도 남기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한 만료되면 우리 이제 된통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걱정을 베트남이 진짜 많이 했어요. 예. 베트남은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점점 급격히 늘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하고 그 캐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인프라 투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두들겨 맞아서 그 미국 수출이 막혔다라고 했었을 땐 그 어떤 나라보다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 왕창 들어올 줄 알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직격탄을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공장은 엄청 지어놨는데 이제 그렇죠. 생산을 못하면은 뭐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기한 넘겼다가 원래 베트남에게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네. 트럼프가 예고했던 관세율이 46%인데 네. 이거 부과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진짜 시한 만료 일주일 앞두고 두 정상 간의 긴 통화 끝에 어떻게 했느냐? 네. 기본 관세는 20%로 합의 봤어요. 오. 근데 이것도 원래 베트남에서 요구했던 거는 네. 우리는 10%만 영국처럼 내고 싶습니다. 영국도 기본 관세 10%는 결국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너희는 기본 관세 20%고 그다음에 이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제3국의 물건이 예. 베트남서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와서 대미로 최종 선적될 경우 네. 그렇게 될 경우 관세 40%. 이 합의를 했어요. 이것도 중국이네요. 딱 느낌 오시죠? 예. 제3세계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딱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 거쳐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되면 관세 40%야.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세율은 이걸로 합의를 봤고요. 예. 아직 최종 합의 아니고 8월 달까지 추가로 더 합의로 하기로 한 게 뭐가 있냐면 네. 그럼 여기서 제3세계 물건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3세계에서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 베트남에서 잔뜩 만들고 뭐 조립하고 패키지하고 해서 보내면 그건 베트남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베트남에서 했으면 이건 베트남산으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관세 20%만 부과해 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만 그러면 8월 달까지 우리가 좀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산이라고 분류할지 제3세계 국가 걸로 분류할지의 기준이 예. 공정의 몇 %까지를 베트남이 한 걸로 볼지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논의 더 해보자. 그것만 지금 빈칸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이 얻어간 거는 제3세계를 거쳐와서 베트남산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네. 둔갑시켰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네. 그렇게 거쳐오는 물건은 관세를 40% 매기겠다. 네. 거쳐오지 못하게 중국산을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것만 미국이 얻어낸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또 큰 줄기는 또 뭐가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리도 이제 걱정이 많은 게 뭘 잔뜩 사줘야 되나 봐요. 베트남도 뭘 잔뜩 사줬습니다. 네. 보잉 737 맥스 기종을 50대 구매해 주기로 했고요. 주로 항공기군요. 예, 이게 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간 옥수수, 대두, 육류, 유가공품, 미국산 농산물을 29억 달러어치 구매해 주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LNG 장기 계약도 체결해서 15년 동안 LNG를 어마어마하게 사주기로 또 결정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좀 관철을 시키고 있는데 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베트남 지금 알아봤고요.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아세안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베트남 못지않게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적지 않은 경로로, 즉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로 사용해 왔던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우회 수출국 경로로 활용되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발전도 도모했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경로 말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면 자국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 아세안이었는데 네.
베트남은 나름대로 나이스하게 해결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마음이 조급한 상태인데요. 먼저 태국부터 말씀드리면 예. 태국이 먼저 미국에 부여받은 관세율은 36% 관세 부과하게 이렇게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국은 막판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관세를 10%에서 못해도 20% 수준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태국이 미국에게 먼저 제시했던 내용은요. 미국산 상품 저희가 대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미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던 거 대거 인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품목별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태국은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태국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네. 향후 5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태국이 미국에 걷어들였던 대미 흑자의 70% 수준으로 흑자폭을 줄이겠습니다. 그거 참 웃기죠. 그러니까 연간 100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면 예. 앞으로 우리가 70억 달러만 흑자 보는 걸로 70% 선으로 돈을 덜 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가 뭐 수지까지 딱 수치를 제시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요. 저도 참 드뭅니다. 예, 이런 나라 간의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무역이라는 걸 자유롭게 하게 놔둬야지 이렇게 얼마까지 파는 거 이상은 안 팔게요. 이 소리를 지금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70% 선까지로 줄여서 7, 8년 안에 어떻게든 미국과 태국의 무역 수지를 균형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춰버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태국이 이거 사드릴 테니 네. 우리는 관세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또 LNG입니다. 네.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PTT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 PTT 그룹이 트럼프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천연가스. 네. 이 천연가스가 개발되면 그 천연가스를 20년 동안 매년 200만 톤씩 구매하는 거 우리 태국이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참 태국도 속 쓰릴 거예요. 바로 옆에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야 이거 이억만리 알래스카에서 이거 사오는 건 사실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알래스카 LNG가 그러면 가격이 높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그렇죠. 계약을 거겠죠? 체결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역시 태국도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 비행기 사야 된다며. 그래서 보잉 항공기는 최대 이거는 돈이 좀 어떻게 보면 네. 좀 그랬는지 향후 수년간이라고 표현을 앞에 해놓긴 했습니다만 네. 보잉기를 최대 80대까지 우리는 구매할 의사가 있다. 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항공기, 보잉기에 대해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 예.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결렬됐을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걸로 아예 태세 전환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145%까지 올라가고 맞습니다. 뭐 서로, 예. 그때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보잉기 발주했던 걸 전면 취소하고 예. 홍콩에 갖다 놨던 것도 들고 가. 우리 안 사. 한 거예요. 예. 그럼 보잉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재계에서는 이거 통상 협상으로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까지 괜히 손해 보고 이거 뭐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예. 바로 트럼프는 그걸 무마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선의의 기업인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 소리 나오면 예. 미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잉이 지난번에 중국이 사주기로 한 비행기 결국 중국이 안 사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든 그런 일 내가 다 책임졌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 대신에 다른 나라에 이만큼 팔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만회해줬다. 다른 나라의 보잉기 그거 못 팔게 된 거 내가 다 팔아줬어.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이걸 얘기하기가 좀 수월한 게 어차피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행기는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협상하기도 또 수월한 면도 있고요. 미국-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보잉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뭐 유명한 항공 방위업체 네. 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방위업체들의 입김이 워낙 세기도 하고 그렇겠죠. 거기가 손해 보도록 만들면은 트럼프로서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항공기나 농산물, 에너지 이 부분을 계속 관세 협상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좀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태국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예. 태국에는 농산물 사가라는 얘기는 안 하나요? 농산물도 태국이 사간다고 했죠. 아, 진짜요? 미국산 농산물인 대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가겠다고 했고요. 태국은 농산물 워낙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오히려 수출국인데 그러니까. 떠넘긴 거죠. 네. 아까 앞서서 이게 영국은 얘기 안 드렸습니다만 영국도 농산물을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예. 물론 수입도 합니다만 영국도 농산물 사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태국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인도네시아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인도네시아는 원래 관세 부과받기로 했던 공고 내용은 32%인데 예. 얼마 전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협상 최후 통첩하면서 8월 달까지 다 협상하러 오지 않으면 나 이대로 부과할 거야 했던 조정된 숫자가 또 있잖아요. 예. 그것도 32%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냐면 또 인도네시아도 똑같아요. 미국산 농산물, 미국산 밀, 대두, 옥수수, 면화 이런 거 수입해 드리겠다. 예.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제품들도 수입해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태국과 똑같은 거죠. 네. 이거 수입하는데 총 34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살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카드로 내밀고 그 다음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세를 0%로 매기겠다. 핵심 광물 자원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그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미국에 제안하면서 관세율을 32%에서는 좀 낮춰주십시오.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6월 23일 미국이 관세 유예 만료 일로 잡았던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말레이시아도 합의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의 전초기지 설립할 때 네. 말레이시아를 좀 많이 선택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제3국가의 제품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또 관세 뭐 40%다 베트남과 비슷한 조치를 당하게 되면 네.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다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관세 40%씩 두들겨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조기 타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협상 진전 소식이 도저히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세율을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취약한 구조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90일 유예주겠다고 했을 때는 말레이시아에 부과했던 관세율이 24%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8월까지 나한테 협상하러 안 오면 나 이게 최후 관세율이 한 게 관세율을 올렸어요. 24%에서 25%로.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취약한 구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전자, 전기, 기기, 반도체, 의료기기, 기계 부품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미국에 뭘 사줘야 될지를 내부에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 그래도 얻어 나가는 게 있는 그런 발표된 게 있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라도 얻는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자 보고 있는 나라니까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가져가면서 네. 중국 견제하는 힘까지 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돼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영국 분들에겐 좀 죄송합니다만 훈방 처리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적자 보는 나라니까. 근데 아세안은 네. 대표적으로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단단하게 지금 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이번 트럼프 조치로 오히려 이득을 본 나라가 있습니다. 이득을 본 나라가요? 필리핀입니다. 네. 필리핀은 당초 관세율을 얼마로 부여받았냐면 예. 17%예요. 네. 그런데 이 17%는 방금 전에 제가 열거한 아세안 국가들 다 30%가 넘었잖아요. 아니면 24%가 이제 말레이시아고. 예. 그러니 이게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하던데 신중한 낙관론. 야, 우린 이대로 끝나도 나쁜 것 같지 않아. 야, 우린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건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 중에 대표 품목이 코코넛이에요. 네. 그런데 코코넛 같은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율이 더 낮잖아요. 필리핀 코코넛이 더 상대적으로 싸진 거예요. 예. 야, 그럼 이거는 그대로 있어도 우린 이득인데? 네. 이런 판단들이 지금 이런 낙관론들이 필리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이게 맞는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낙관론이라는 게 너무 안심하지 말고 우리도 뭘 사야 될지 뭘 대응해야 될지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가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필리핀은 이득이 된다는 거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필리핀은 별로 요구할 게 없는 국가였나요?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이 안 되고 안 있었거든요. 됐고, 네. 그러니까 무역으로 크게 틀어줄 것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간단합니다. 관세 잔뜩 부여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 물가 올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이것도 미국 정가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예. 될까요?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는 곳들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차피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곳이라면 싸게 사오는 게 더 미국 국민들에게 이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은 딱 봐도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도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이 없는 물건을 저가로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국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관세율은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예 관세를 부과하지 말죠 교수님. 그건 아닌 게 우리 늘 얘기하지만 미국이 지금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좀 네. 여쭤보고. 자, 다음 나라 일본을 좀 가볼까요? 네.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협상에 임할지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뭐 이런 눈치 싸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민하게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일본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사실 일본도 외관상은 굉장히 적극성을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주고 난 뒤에 7차례 협상을 해봤어요. 예. 7차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7차례 협상을 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본인들이 제시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일본도 야 얘네들도 참 배포 크다라고 생각한 게 이미 손정희 회장이 그 미국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천억 달러 투자해 주기로 했고 네. 5천억 달러면 앞서 제가 열거했던 영국,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미국산 물건 사주겠다는 금액과는 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투자를 약속해 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 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농산물 340억 달러 사주겠다는데 그러니까요. 뭐 5천억 달러면은 진짜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네. 중국이 무인 산업단지 그리고 무인 공장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일본에 전화해서 우리도 무인 산업단지 만들고 싶다 했더니 네. 또 손정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재계에서 이번에는 1조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건 여타 국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 약속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희망했던 것은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서 모든 관세에 대해서 관세 절면 철폐를 처음에 요구하면서 시작했어요. 자동차 관세 철폐.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네. 처음부터 철폐가 어려우면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들이 부과하겠다는 관세를 일정 기간은 부과할 텐데 네. 단계적으로 이거 줄여가자. 네. 몇 년 안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 10% 기본 관세율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다 받는 과정에서 일본만 관세를 안 받는 그걸 희망했어요. 예. 단계적으로요. 그러면서 대신 투자는 우리가 엄청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성사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안 돼. 너도 기본 관세는 무조건 10%고 플러스 알파도 내야 돼. 이걸 미국이 자꾸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역시 일본이 그래도 돈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주기로 약속한 거에 더해서 뭘 해주기로 추가로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에 또 1조 엔을 투자해 주겠다. 네. 그다음에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미일 공동 기금을 만들어서 차세대 쇄빙선에 대한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투자해 드리겠다. 예.
그리고 미국산 옥수수, 대두, 육류 등 이런 것들 다른 나라 협상 타결된 걸 보니까 사야 되는 것 같으니 우리도 이거 사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다 얘기하면서 일본도요 마지막까지 마지노선으로 지키려고 했던 게 일본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는 것과 예. 일본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하는 것은 이건 우리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 두 개만큼은 적어도 관세는 빼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미국에다 잔뜩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안 돼. 안 돼. 이게 지금까지 계속 고수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도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8월 달까지 너 협상하러 제대로 안 오면 기존에는 24%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네. 1% 내가 올렸어. 그렇죠. 25%야. 야, 이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도 25%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통첩한 게. 네. 우리도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네. 일본에서 좀 뭔가 우리가 참고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시사점 좀 알려드릴까요? 중국 예, 그럼 당연히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네. 중국 제품 우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또 그 부분에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또 여기에 어필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입장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게. 네. 우리나 일본이나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을 안도시키기 위해서는 꼭 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네. 앞에 베트남도 그리고 영국도 네.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영국은 중국산 물건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건 없는 거 원래 알고도 계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저희가 방지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확답을 듣고 그리고 그걸 미국이 이해를 해서 네. 실제 추가적인 관세는 없었어요. 중국산 제품이 영국 통해서 들어오는 건 없네. 오케이, 너는 기본 관세만 내.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베트남은 무역 구조상 지금까지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는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는 경로예요. 네.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율 부과받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거고 네. 마지막 남은 게 그럼 어디까지가 중국 제품이고 어디까지가 베트남 제품인지 그 기준만 다시 우리 논의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한국산 제품이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뚜껑 따보세요. 해서 제품 뜯었어요. 나사 다 풀어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태반이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와 이런 게 다 있다? 이게 무슨 한국산이야? 겉만 브랜드만 한국 거지. 이건 결국 중국 제품이네. 높은 관세율 부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나 일본이나 제품 나사 다 풀어서 안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그 안에 중국산 없습니다가 어떻게든 확인해 드릴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 해야지만 정말 낮은 관세율을 영국처럼 부과받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입장에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중국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네. 그걸 다 당장 대체할 수 있는 회사를 찾기도 어려운 거고. 그럼 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지금 대응책이 묘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참 뭘로 협상을 할까? 또 다른 나라처럼 물건 잔뜩 사고 보행기 사고 뭐 국방비 지출까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더. 일본도 네. 아까 영국도 영국 철강 회사 중국이 인수한 다음에 폐쇄해버린 거 이런 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집중하십시오.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 거 이것만큼은 제발 빼달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게 일본의 철강 산업이요.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일본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2%예요.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이어 일본의 수출액 2위에 해당됩니다. 예. 핵심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직접 고용되는 인원만 22만 명입니다. 음.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예. 이 일본산 철강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아니 일본에서 철강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산업 안에서 컸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네. IMF 외환위기 때 마지막으로 민영화했던 게 IMF에서 니네 이제 구제금융 대신 주는 대신 이 회사들 민영화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민영화했던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게 포항제철하고 예. 한전이에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도 많은 민간 기업들의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업들이 물건 싸게 만들려는데 그래야 수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또 통상 압박 와서 반덤핑으로 팔았던 적도 있는데 네. WTO 가입한 뒤에 그것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가 전력을 네. 기업들에게 싸게 공급해주고 네. 철강도 일정 기간 야 이제는 환율 효과 때문에 일본 제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너무 밀리는 것 같다. 그럼 철강을 반덤핑 수준으로 싼 가격에 전자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에 공급해서 예. 일본과의 가격 격차를 우리가 줄여줘서 버티도록 해주자. 예. 이 역할을 국가가 해준 거예요. 예. 공기업인 제철소 가지고 있고 한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철강 회사를 규모감 있게 시설 투자해서 철강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네. 형태로 싸게도 만들었고요. 예. 일본도 똑같은 거죠. 지금 규모가. 네. 그런데 일본도 이제 슬슬 그 철강을 국내적으로 쓰는 데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표적으로 철강을 많이 쓰는 회사가 조선업인데 예. 일본 조선 회사들 자꾸 문 닫고 있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철강의 수요가 내수에서 커버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전방 산업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전방 산업들은 일본 내부에서 철강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네.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국 제품의 철강 가격과 해외 제품의 철강 가격을 똑같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아닌 거예요. 예. 대충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US 스틸을 일본 기업들이 인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 철강 산업을 계속 늘려나가야지 이걸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네. 그걸 지켜내야지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관세를 지금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그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뭐예요? 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도 만약에 지금 포스코가 네.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들도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국내 기업들이 내부에서 충분한 수요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들 산업군이 만약에 국내에서 사라져 버렸다. 최악의 경우. 예. 그럼 앞으로 우리 자동차 만들 때, 네. 배 만들 때, 가전제품 만들 때 철강 어디서 사오죠? 중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에서 사올 때 중국이 한국에는 철강 비싸게 팔고 중국 내부 기업에겐 철강 싸게 팔자 하면 그 뒤부터는 전기 전자 산업군도 중국에 확실히 밀려버리는 거고 예. 자동차도 밀리고 조선도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철강을 지켜야 되고 네. 일본도 똑같은 이유에서 철강을 지켜야 되고 네. 그런데 철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선 미국은 지금 제조 부활을 꿈꾸니 예. 야 그럼 우리가 철강을 이제 중심으로 육성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S 스틸도 일본이 투자하는 거지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철강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 제조업을 육성하는 그게 첫 단추다라는 걸 알면서 투자도 받고 어떻게든 힘을 실으는데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여튼 이번 그 협상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것들의 많은 이면, 함의 이런 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할까를 여쭤봤는데 지금 쭉 설명하신 걸 기반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철강과 같은 우리 자동차라든지 철강과 같은 우리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산업들을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미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지키게 하려고 또 계속해서 시도를 할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